세상이 확 달라지는 정치 이야기 우리 색이 달라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확 달라지는 정치 이야기 아니야? 지- 지금 어, 표지가 달라요. 표지 다른 건 상관없어. 그래. 자, 상업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이 책에서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대금아 여기 그 상권 분립에서 책 보지 말고 상권 분립에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세 가지의 부서는 무엇일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맞았어. 그리고 다음 거는 여기서 그 여러 가지 선거 방식이 나왔는데 약간 여기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는 약간 비례대표 그런 걸로 해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것도 하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는데 약간 반반씩 나눠가지고 약간 반반씩 나눠서 약간 반반해서 계속 맞춰질 때까지 하는 그런 선거도 있었잖아. 응.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너가 현재 있는 선거 방식 말고 다른 선거 방식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거야? 어, 그냥 딱히 만들 이유가 있나? 그럼 나 먼저 할게. 나는 약간 국회 같은 데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의원 말고 다른 사람들을 뭐 뽑는 다른 투표로 해가지고 단선제로 그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 따로 투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싶어. 대금이. 음. 애매하네. 딱히 할 만한 게 없어. 그러면 다음 걸로 갈게. 여기서 독재라는 것도 나왔는데 너가 생각하는 독재란 뭐야? 그냥 나라 하나에 그 혼자 가지게 노는 느낌? 나는 한 사람이 그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자신의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런 거라 생각해.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상아가 책에 다루고 있는 중요한 것들 여러 가지를 얘기해서 상아가 거론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고 또 나서 이제 또 다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아가 지금 끝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2장 다양한 정부 형태에서 이른바 독재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독재 정치 하기 전에 다양한 정부 형태 그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이른바 무정부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책 몇 쪽을 보면 되냐면 20쪽. 자, 그 정부의 최고 책임자라고 우두머리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데 커다랗게 이제 형태가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최고 책임자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고 책임자가 누구야? 대통령. 통영이에요. 대통령이야, 대통령. 대통령이 국방권도 갖고 있고 외교권도 가지고 있고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대통령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야? 왕. 왕이야, 왕.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입헌군주제라고. 입헌군주제. 군주 왕이 있어. 근데 입헌 헌법에 입각해서 왕이 있는 거야. 그냥 군주제하고 잠깐만. 옛날에는 그냥 군주제였어. 군주. 왕정 정치라고 그래. 왕정 정치, 군주제. 근데 이제 군주제 중에서도 이 군주임이 막강하면 절대 군주제, 절대 군주. 루이 14세 약간 루이 14세 오늘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래 그래 절대 군주제, 왕정 정치. 왕이 짱을 먹는 그런 분이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군주제가 무너지고 대신에 아예 군주제가 왕을 폐지한 국가들도 있고 입헌 군주제라고 해서 헌법에 입각해서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에 따라서 군주가 있는 건데 입헌 군주제에서는 이 군주는 그냥 왕은 상징적 존재. 예, 그쵸. 그러니까 왕은 통치하지 않아. 존재하나 통치하지 않는 거야. 근데 영국은 아, 통치하지 않아요. 통치하지 않아. 왕은 통치하지 않고 그냥 아,
시민들이 예를 들면 뽑아 선거를 해. 그럼 그 사람 그 총리를 왕이 뭐해? 임명해. 아, 그러니까 왕은 그냥 임명만 하는 거야. 왕이 너 해라 이런 게 아니야. 너 하지 마라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왕은 그냥 임명만 하는 거야. 시민들이 뽑고. 그래서 이제 입헌군주제라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의 실질적인 우두머리는 누구? 총리. 총, 그, 총리.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제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총리제라고 해. 또는 총리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데서는 수상, 우두머리라서 수상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은 조금 다른데 총리나 수상 이렇게 해갖고 옛날에는 일본 수상 이렇게 불렀었는데 요즘엔 대부분 그냥 총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부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 수상 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자 그런데 여기 22쪽 보겠습니다. 22쪽 보니까 다양한 정치제도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뭐? 무정부 상태, 아니 22쪽에 박스 귀족제, 귀족제. 귀족제는 말 그대로 누가? 귀족이, 귀족들이 그 귀족이들이 특정 혈통으로 엮인 특권층이 다스린 정치제도인데 왕정은 왕 혼자 근데 귀족제 같은 경우는 왕 혼자가 아니라 몇몇의 귀족 가문이 다스리는 때. 그러고 보고 이제 귀족제, 그 귀족들, 몇몇의 귀족 가문들이 합의를 통해서, 나라를 이끄는 것도 보고 귀족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이끌었다는 게 중요해요. 혈통. 핏줄. 자, 그 다음에 뭐? 전제 정치, 아니. 귀족제 다음에. 과두제. 화두제, 과두제 같은 경우는 귀족제와 같은 점은 소수, 왕은 하나인데 귀족인제나 과두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점이야. 귀족이나 과두 여럿이라는 게 똑같아. 근데 이제 특별히 귀족제는 핏줄로만 묶여. 근데 과두제는 혈연으로 묶일 수도 있지만 핏줄이 아니라도 공통의 이해관계가 묶인 여러 사람들이 다스리는 형태. 이 과두제는 이 과가 소수의 몇몇이라는 뜻이야. 두는 이게 머리라는 뜻이야. 우두머리라는 거야. 그래서 역시 이것도 왕 혼자가 아니라 몇몇의 유력한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다스리는 형태. 그게 이제 과두제인 걸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 귀족제는 혈통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뭐 하는 거야. 귀족들이 또 세습되는, 가문이 계속 세습되는 거지. 근데 이제 과두제 같은 경우는 귀족제와 달리 그 세습이 안 될 수도 있어. 그 부분이 귀족제하고 과두제하고 좀 달라. 그래서 귀족제는 기본적으로 다 과두제야. 근데 과두제는 뭐가 아니야? 귀족제일 수도 있고 안 될 아니, 수도 있.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네. 귀족제는 과두제라고 무조건. 귀족 몇몇이 다스리는 거니까. 근데 과두제라고 해서 꼭 귀족제는 아니라고. 왜 과두 중에는 귀족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어, 여기서 음, 혈연이나 공통의 이해관계로 묶인 사람이잖아요. 음. 그러면 약간 북한 같은 경우에요. 북한 같은 경우는 과두제라고 말하기 힘들지. 북한은 독재지 그냥. 아, 김정은 그냥 독재로 보는 거예요. 독재국가지 혼자 온리잖아 온리. 네. 근데 그에 비해서 과두제나 이런 건 몇몇 가문, 몇몇 재벌, 몇몇 중요한 정치 세력이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하파, 배근파, 제환파 이 사람이 모여가지고 여기 세상을 지배한다. 그럼 그건 과두제야, 과두제. 그런데 상하도 귀족이고 대금이도 귀족이고 뭐 제환이도 귀족이야. 그 귀족들이 모여갖고 나라를 자주지해. 그럼 그건 귀족제야. 과두제면서 귀족제야. 근데 이제 대금이나 상하나 귀족이 아니야. 어? 그런데도 이제 힘이 세. 그래갖고 너네들이 파악해갖고 우리 나라를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자. 그런 건 과두제.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뭐? 전제 정치. 경제 정치는 바로 조금 아까 말했던 통치자 한 명이 국민을 자신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다스리는 정치에 대해서 전 정치의 대부분이 아까 말했던 뭐? 왕정, 절대 왕정. 절대 왕정이 대부분 다 전제 정치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
금권 정치. 의 자, 인권 금권에서 정치. 이 금이 뭐야? 돈. 돈이야, 돈, 돈. 결국은 금권 정치는 부자들이 다스리는 정치 제도.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금권 정치다라고 얘기할 수도 부유한 계층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게.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삼성이나 SK나 이런 재벌들이 정권을 잡아오고 나라를 다스린다. 그럼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금권, 금권 정치. 또 삼성이나 SK 이런 재벌들이 하면 금권 정치면서 동시에 과두제가 됩니다. 그리고 음, 현대판 귀족제가 되는 거야. 그들이 막 삼성가, SK가 이런 현대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습을 막 해가. 그럼 그건 귀족제가 돼.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귀족이라는 제도가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귀족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4쪽에 보니까 뭐 하나 군주제. 무정부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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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르는 말이 이거야. 뭐 무정부주의. 아나키즘. 아나키즘이라는 용어가 있어. 그 아나키즘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자주 나와. 그렇기 때문에 아나키즘이란 말 여러분이 알아두는 것도 괜찮아. 아나키즘을 한자로 풀이하면 우리말로 풀이하면 뭐? 무정부주의자. 무정부주의고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 사람, 그다음에 아나키스트라 불러 아나키스트.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아나키스트다. 나는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정부가 없으면 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개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부가 오히려 사람들을 구속한다. 아,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살게 뭐 해라? 나도. 내버려 둬라. 그래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쉽게 말해. 근데 오늘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정부의 형태 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네. 국가가 하는 중요한 일이 뭐야? 국가를 운영하는 거. 국가가 있어서 좋은 점, 국가가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뭘 것 같아, 대금아? 공공이라는 서비스나 그렇죠. 공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근데 아나키즘은 그냥 무정부주의는 공공의 서비스 필요 없다는 거야. 자기들이 그냥 하면 되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그냥 뭐 도와서 하면 된다는 거야. 또 공공의 서비스 물론 중요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국가가 있는 이유. 법이. 어? 법. 법? 그 네. 법이 왜 필요한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친구랑 싸웠을 때 꼭 법이 있어야 해결돼? 아니에요. 그냥 화해하거나 그냥 뭐 의견 물어보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나키즘은 법이 없어도 그냥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쉽게 아, 말하면. 그러니까 꼭 굳이 법 없어도 된다는 거야. 아나키즘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국가가 있어야 되는 중요한 커다란 이유를 얘기하면 국방과 치안을 얘기. 뭐하고 뭐? 국방과치. 국방과 치아. 치안. 국방은 뭐야? 국방은 국가 방위. 외침을부터 막아내는 거 국방. 치안은 여- 치안. 국가 안에 그러니까 범죄 상태를 범죄한테 그렇지. 막는 거예요. 범죄를 막는 거지. 그래서 국방을 담당하는 건 국방을 담당하는 건 나라 지키는 거 누가 담당해? 군인. 군인. 치안을 담당하는 건 경찰. 경찰. 그래서 군대와 경찰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무정부주의는 군대와 경찰도 뭐하다? 필요 없다.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정부의 어떤 그런 간섭 없이도 개개인들이 자율적인 어떤 그런 힘을 발휘해서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것들이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의 그 정부 권력이 부패해서 오히려 시민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정부는 맨날 우리 세금 뜯어다가 지들만 배불리 먹고 우리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다. 이런 그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정부라면 없는 게 낫다. 라는 것도 이제 무정부주의자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원래 국가의 기능은 아까 말했던 치안, 국방, 대금이 말했던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니 국가는 꼭 필요하다라고 정부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에 반대를 하겠지. 이해가 무정부주의가 네. 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나오는 게 뭐? 24쪽에 군주제. 군주제 이제 왕정 정치. 아까 이거 설명을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어 이미. 그 여러분도 군주제는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언제까지 군주제였어? 1907년까지. 그때가 뭔데? 조선시대. 조선시대 후기. 조선시대까지. 그리고 대한제국 때 황제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에게 패망하기 전까지 군주제였다는 얘기야. 일본한테 망하기 전까지 군주제였지. 그러고 나서 이제 네. 군주제가 없어진 거지. 쉽게 말하면. 군주제였어. 자, 근데 군주제인데 아까 쌤이 임금님 마음대로 하는 건 전제 군주제가 아니라 아, 임금의 권리가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실제적인 일들은 수상, 총리가 하는 것들을 보고 이제 뭐라고 했어? 입헌군주제. 이권 문제라고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쪽에 뭐 신성정치. 신정 정치. 이 신은 하나님 뭐 이라고 하는 신이야 신. 말대로 신. 정은 정치할 때 정이. 그래서 신정 정치란 신으로 다스리는 정치. 그래서 이거는 종교와 정치가 합쳐져 있는 거야. 종교 정치가 하나인 거야. 그 종교 정치가 하나인 시대, 유명한 시대 언제? 그거, 그 뭐였지? 그 그때 있는데 중세시대. 중세, 그렇지. 중세 봉건제 시대 때 로마의 교황이 제일 힘이 셌어. 로마의 교황이 짱 먹었어. 전 왕들보다. 세계에서 거의 유럽에서 힘이 제일 셌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정치는 종교의 신여다라는 말이 있었어. 정치가 종교의 신여라고 할 만큼 신정 정치, 신의 뜻에 따라서 정치가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때 단군 왕검이라 불렀어. 네. 이 단군 왕검이 뭐와 뭘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 당군과 왕. 단군과 왕검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왕검은 왕이야 말 그대로 왕. 정치야 정치. 네, 단군은 당구는 그 제사장. 제사장. 제사장 말고 제사 지내는 사람. 종교. 이런 종교의 단군과 왕검의 왕이 하나인 그런 시대였다. 즉 쉽게 말하면 오늘날 목사님이나 스님이 뭐 하는 거야? 대통령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나 스님,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존경하는 스님이 대통령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종교가 정치하고 우리 조선시대 때도 음, 그 사람들이 음, 그, 엄, 그 사람들이 그 음, 스님들이 엄청 음. 약간 돈도 엄청 많이 받고 스님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데요. 그거는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아가, 고려시대 때가 있어서 그래서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 불교의 세력이 엄청나게 컸는데 왜냐? 우리나라는 통일신라와 고려시대가 불교 국가였어. 불교 국가. 그래서 스님들의 파워가 엄청 셌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스님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그절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같이 책 보지 않았나? 역사책? 아닌가? 네, 같이. 그래서 뭐 네. 장필표 해가지고 땅이 얼마나 넓은지 여기까지 우리 절에 땅이 있다. 그리고 거기가 뭐 올라 시장 역할도 하고, 뭐 호텔 역할도 하고, 절들이 그러한 그 산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막강한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자 고조선 당군한 건데 이때가 바로 이렇게 신정 정치. 지금도 신정 정치를 펼치는 나라가 있어. 이란 틱한 같은 나라. 시국. 바티칸식. 바티칸 시국도 신정 정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바티칸 시국은 사실은 교황청 있는 곳은 너무 뭐해? 적어 나라가. 뭐 이렇게 뭐야 여러분 사는 동네만도 안 해. 바티칸 시국이. 그래서 그걸 과연 뭐라고 할 수 있냐? 나라라고 할 수 있냐? 그건 잘 모르겠어. 솔직히.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런 건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것들은 바로 그 뭐야 신정 정치라고 해서 이슬람교의 그 우두머리가 더 이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정 정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여기 뭐냐 라흐바르라는 나라가 있으니 어딘지 모르겠는데 라흐바르라는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다 라흐바르는 음, 알아 어디 있는지? 라흐바르는 직위 이름 아니에요? 아 그러네 미안해 나라 이름이 아니네 맞네 맞네 대금이가 맞았어 선생님 착각했어 이란에 우리 옛날에 선생님 배울 때는 호메니라고 배웠는데 여기는 이제 라흐바르라고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나라 이름이라고 착각을 했어 대금이 지적질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나이스. 조시 선생님이 지적질 당했다는데 상아 나이스 하고 대금이 응원해 이런 더 아프군 자 그 다음에 무슨 정치 아까 말했던 독재 정치.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우리가 보통 독재라고 그러는지 알아 혹시? 전두환 80, 때까지. 사실 1987년. 그 영어 이름 아니에요? 맞아. 영화 이름이야. 그 영화가 바로 60 민주항쟁, 6월 항쟁. 항쟁을 6월 민주항쟁. 1981년 6월 항쟁인데 87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른바 직선제를 쟁취했어. 즉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대통령을 투표해서 뽑는단 말이야. 근데 이 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가 없고 무슨 대의원 제도, 국민 대의원인가 뭐 이런 걸 뭐 뽑아놓고 체육관을 뽑아놓고 그들이 대통령을 뽑겠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리고 자기를 뽑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뜻이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87년 6월 항쟁에서 직선 쟁취를 한 이유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독재 중에서도 무슨 독재냐면 군부 독재, 군사력을 이용, 군대를 이용해서 철권을 휘두르는 군부 독재 정치 시대가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거슬러 가면 전두환 장군이 12.12 사태를 일으켜서 자기가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번에는 박정희. 해교와 대통령이 잠깐 있었는데 이건 잠깐이라서 마치 지금 탄핵당해가지고 그 무슨 총리야 무슨 총리가 지금 잠깐 대통령 권한대행 맡고 있잖아. 네, 윤석열.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 맡다가 또 대통령까지 되기도 했었어. 이 최계하라는 거. 근데 잠깐 하다가 전두환 때 밀었는데 그전에 이제 군부 독재의 시초를 박정희. 잇는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인가요?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로부터 약 18년 동안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군부 독재 정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전, 권력을 어, 이- 행사하는 대국이 뭐 그, 이승만은요? 이승만은 군부는 아닌 거지. 이승만은 군인 출신 아니니까. 근데 이승만과 관련되어서 물론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이다라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뭐 자기 마음대로 막 헌법도 고치고 뭐 하기 때문에 독재자다라고 해서 독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넓게 보면 근데 이제 좁은 의미에서 독재자라고 했을 때 과연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로 볼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자, 그다음에 323 쪽에 보면 무슨 제도? 전체주의. 전체주의라고 해요. 전체주의는 말 그대로 뭘 더 중요시 여기는 거야? 모든 삶. 그럼 사람들의 삶. 요거 뭘 중요시 여기는 거야? 전체. 전체. 전체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야. 뭐보다? 개인보다. 개인 개인. 개인보다 더 전체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체주의 요소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 아직도. 예를 들면 식당에 갔는데 나 짜장면 먹을래. 나 짜장면 먹을래. 나 짬뽕 그러면 사람들이 째려봐. 그리고 너 뭐 먹으라는 거야? 짜장면. 너 짜장면 먹으라는 거야. 통일해야 빨리 나온다. 뭐 이런 걸 강요해. 그럼 그것도 뭐인 거야? 전체주의. 전체주의. 개인의 개성을 말살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전체주의의 어떤 그런 측면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정부는 국제랑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정당도 하나밖에 없고 국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간섭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 또는 북한 이런 나라의 정치 형태를 보고 전체주의라고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주의. 북한은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파쇼라고 그러네, 파쇼, 파시스트라고 그러는데, 그거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전체주의, 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쪽에 뭐 나와?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것들은 바로 국가의 주의 누구다? 사람, 국민, 국민이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뭐 한다? 선출해서 자신의 권력을 대통령에게 넘겨준다, 위임한다. 빌려, 맡긴다. 위임한다. 위임다. 맡긴 거야, 맡긴 거야. 근데 원래 그 권력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있는 거야. 국민들에게 있는 거야. 그 국민들이 그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는 거야? 탄핵, 탄핵하는 거야. 파면하는 거야. 너 나가, 꺼져. 내가 날 위해서 일하라고 시켜놨더니 왜 뻘짓하고 있어. 너 꺼져라. 이게 탄핵이야, 쉽게 말해. 왜? 그 권력이 어디서 오기 때문에? 바로 국민, 국민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 점이 아까 말했던 전제주의하고 다른 거야. 전제주의는 국민에게서 권력이 안 나와. 그 왕에게 권력이 있는 거야. 주자에게 권력이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상하가 말했던 세 번째 독재에 관해서 얘기했지. 네. 그 다음에 상하가 또 얘기했던 것들이 선거 방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이 선거 방식이 무척이나 다양다기하더라고. 선거 방식이 많은데, 자, 우리나라는 자 일단 보면 직선제라는 게 있고 한선, 간선제라는 게 있어. 직선제는 국민들이 뭐 하는 방식? 직접. 직접 뽑는 방식, 간선제는 국민들이 대의원을 뽑고 그 대의원들이 뭐 하는 방식? 대통령을 대신 투표하는 방식, 뽑는 방식. 요게 이제 간선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학교장 선거는 직선제야, 간선제야? 직선제. 직선제. 직선제, 직선제. 학교장 선거가. 근데 선생님이 다닐 때만 해도 직선제가 아니었어. 간선제였어. 네, 각, 그럼 어떻게 투표해요, 학교는? 각 반의 회장을 뽑아. 네, 그럼 각 반의 회장들이 모여. 네. 회장들끼리 자기들이 투표를 해. 그래서 전교장을 뽑아. 그게 뭐라고? 그게 간선제. 간선제. 지금도 간선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미국. 미국은 대통령 선거할 때 시민들이 바로 대통령을 안 뽑아. 각 주별로 선거인단이 있어. 그 시민들이 그 선거인단을 뽑아. 그럼 그 선거인단이 모여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게 돼. 그 점들이 이제 조금 다른 직선제와 간선제의 어떤 그런 차이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제, 간선제만 있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얘기. 어떻게 투표하는 방식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역구라는 게 있어.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비정당 비례대표제라는 게 있어. 자, 지역구라는 거는 동네마다 지역을 정해놨어. 지역. 대전 뭐 유성구 국회의원 한 명, 대전 서구 갑을 국회의원 두 명, 동구 한 명, 대덕구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유성구도 참 갑을 두 개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울산 같은 경우 울산광역시 안에 뭐 북구의 국회의원, 남구의 국회의원에서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나란히를 의논하는 방식이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식. 근데 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다시 대선구제라는 게 있고 중선구제라는 게 있고 소선거구제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는 지금 이 3번을 택하고 있어. 뭐? 무슨 제도? 야, 소년인데도 모르면 어떡해. 이것들아. 선생님이 써놨잖아. 네. 우리나라는 뭐라고? 수선제도. 현재 소선거구제. 즉, 작게 나눴어. 그 작게 나눈 데서 거기서 몇 등만 뽑히는 거라고? 1등, 1등. 1등만 뽑히고 나머지 다 떨어지는 게 소선거구제. 그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대전 같은 경우 대전시에 지금 국회의원이 둘, 넷, 7명인가 뽑거든? 네. 근데 그게 각 구마다의 1등을 뽑은 거야. 각 지역구마다 1등을 뽑은 거야. 그런데
중대선거구를 하면 대전 전체에서 국회의원 7명 뽑자는 거야. 대선거구를 하면.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뭐 몇 명을 뽑자는 거야. 그러면 음, 7등 안에만 들어가는 뭐야? 뽑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상하가 반석동에서만 인기가 좋아. 다른 동네 애들은 상하를 잘 몰라. 그럼 상하는 소선거구제가 좋을까? 중대선거구제가 좋을까? 초중고. 소선거구제가 좋은 거야. 반석동에 나가면 반석동에 있는 사람들은 상하를 알아. 그 반석동 사람 상하를 지지. 그 뽑히는 거야, 1등. 근데 만약 중대선거구제 돼버리면, 자, 대금이는, 어느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은 대금을 잘 몰라. 근데 골고루, 여러 울산시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대금을 알아. 그때는 소선거구제보다는 뭐가? 공유선. 중대선거구제에 뽑히면 7명 안에 들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뽑히는 사람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어쨌든 뭐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대선거구냐 중선거구냐 소선거구냐인데 모두가 다이 지역구,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이에요. 정당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을 개개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당이 여러 당이 있지. 네, 국민의힘, 뭐 더불어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또그 진보당 이런 기본소득당 여러 당이 있어. 그 당에서 우리는 후보를 이런 후보, 이런 좋은 후보가 있습니다라고 리스트를 요 리스트. 네, 국민들이 그 리스트를 보고 정당에다 투표를 하는 거야. 그럼 정당에다 투표를 하면 그 정당마다 이제 얻은 표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얻은 표를 중심으로 이제 너는 20%표 얻었으면 넌 전 20개 중에서 20% 4개 가져가. 너는 30% 얻었으면 20개 중에서 30%에 6개 가져가.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뭘 보고? 그래서 비례대표, 아, 정당, 비례대표제. 정당 비례대표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우리나라는 지역구 플러스 정당 비례대표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약 300명이야. 300명 중에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50명 정도가 지역구에서 뽑혀. 그 나머지 이제 한 50명이 정당 비례대표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 선거구제가 선거제도가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 아니면 안 가? 가요. 비례대표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는 보통은 이제 뭐 의사 중에 한 명, 뭐 대학 선생님들 중에 한 명, 그다음에 뭐 농부 중에 한 명, 노동자 중에 한 명. 그래서 어느 그 특정 그 직업이라던가 어느 상징성 있는 일을 국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 전체의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이렇게 정당 비례대표제를 추천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지역구는 말 그대로 자기 지역의 일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이게 모순이야.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야? 국가에.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 근데 지역을 기반으로 뽑아버리다 보니까 자꾸 국회의원이 국가 일을 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의 발전을 막는 거야. 그래 또 뽑히니까. 근데 국회의원이라면 사실은 국가 전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드는데 자기 지역의 어떤 그 이슈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만 더 신경 쓴다면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그럼 정당제하고 비례대표제만 있냐? 그렇지 않아. 제도는 여러 가지 있어. 과거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추첨제. 뭐였다고? 투표제. 시험에서 상하 뽑았더니 법관 그럼 상하 법관에 대구에 뽑았더니 뭐 시청 공무원 그럼 공무원에 이런 식으로 추첨했던 그런 제도가 있었어. 추첨제. 또는 그 부분에서 어떤 제도가 있냐면 그 교황 같은 거 뽑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그리고 후보가 안 나가. 후보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을 적어. 난 상하하는 게 좋겠어. 난 대금이 가는 게 좋겠어. 그럼 표결을 해. 그럼 상하 몇 표, 대금 몇 표, 뭐.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어느 정도 수가 안 나오면 다시 써. 그럼 또 뭐 상하 쓰고 또 대금 쓰고 아까 선배 썼던 사람 상하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표가 모여서 마침내 이제 선출되는 방식. 그게 이제 교황청의 어떤 그런 방식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선거제도라는 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수 있다. 이해가? 네. 네, 음.
자, 그 다음에 선거제도 다음에 뭔 얘기를 하려고 했었지? 삼권 분립. 아까 그 선거제 중에 추첨제도 있고, 이렇게 아까 그냥 이름 적어서 뽑는 방식도 있고, 또 하나 방식은 저기도 있어. 그냥 순번대로 돌려가면서 하는 방식. 상하 너가 1번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대금이 가요. 뭐 이런 식으로. 로또니 교체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종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삼권 분립. 삼권이란 뭐냐? 세 가지 중요한 권리. 하나는 뭐? 입법부. 두 번째가 사법, 행정부가 행정부, 사법부. 법부,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법에 따라 집행하고 사법부는 그 법에 따라 뭐하고 심판. 처벌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이게 기본. 어, 서로 견제하는. 그치.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이게 다 하나였어, 하나. 왕이, 황제가 혼자 갖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 멋대로 전제 정치를 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되면서 이 세 가지 권리를 분립하고 이들끼리 서로 견제하게 하자. 물론 협력도 해야 되지. 그래서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드는 일을, 행정부에서는 그 법에 따라 집행하는 일, 사법부는 법에 따라 처벌하는 일을. 근데 이제 그 법에 따라 집행을 할 때 입법부에서 이걸 나중에 이제 결산서 이런 걸 보내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제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입법부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상권 분립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해서 몽테스키웨라는 사람이 이렇게 상권 분립을 주장해서 책으로도 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권 분립까지 다 그래서 입법부의 우두머리는 국회의장, 행정부의 우두머리는 총리 또는 대통령, 사업부의 우두머리는 대법관, 이런 식으로 이게 삼부요인, 삼부요인. 대통령 다음에 아주 세력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됐어? 형아야? 네, 이번 거는 대금이 하겠습니다. 네. 너는 이체에 대한 다양한 사상이 나오잖아. 이 뭐라고? 중에 사상. 어, 이 중에서 처음 보는 사상이 있니? 어, 거의 다 아는 거였어. 무슨 사상이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약간 국가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갖고,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대부분 거의 다 아는 거여갖고, 모르는 건 딱히 없었어. 처음 보는 거. 나도 대부분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끝났어요.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네. 사상, 응? 사상. 뭐라고? 아니,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냐 응, 하셔가지고, 응. 사상이라고 해서. 사상인데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사상 어디 나와? 보수주의, 진보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10장 그 요거 말한 거야, 대금아? 네? 7장 말한 거야? 자, 그 네. 오전에 요 삼권분립과 관련되어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대금에 말했던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삼권분립에서 이제 입법과 사법과 행정 입법 행정사법이 됐으면 순서를 꺾고서 는 상관없고 여기는 삼권분립인데 여기서 이제 입법과 행정이 붙은 거. 이걸 보고 의원 내각제라고 해요. 음. 반면 입법과 행정이 서로 견제하는 거. 이걸 보고 대통령제라고 그래.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 대통령제 국가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따로 뽑아. 네, 그리고 국회의원을 따로 뽑아. 네. 그래서 국회의원의 대통령이 속한 당을 정당, 아니, 예,
야당. 여당, 여당. 대통령이 속한 당을 여당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당을 야당. 야당. 야당이다, 야당. 그런 그 국회의원이 제일 많은 당을 일당, 제1당. 그다음에 뭐 민주당이 제일 당이에요. 현재 우리나라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야. 그것도 압도적으로 많아. 보통 여당이 제일 당 아니에요. 그러는 경우도 있지. 근데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 그 지금 우리나라는 소수여당이야. 집권 여당이 소수여당이야. 대통령이 속한 당이 지금 소수여당이야.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그 대통령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반대로 국회에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를 해? 그럼 대통령이 뭐 해버려? 거부해버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뭐야? 정치가 아 냉정, 냉전에 빠졌고 대결에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뭐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계엄령 선포한 것들이 이른바 국헌 문란을 한 거다. 내란을 선동한 거다라는 이유로 결국은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탄핵당하는 그런 일들이 또 이렇게 벌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을 따로 뽑는다는 얘기.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서로 견제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대통령제. 대통령제. 물론 대통령을 뽑았는데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여당이 최고 과반수를 넘는 당인 경우가 있어. 그럼 대통령이 뭘 하고 싶은 거 여당 국회의원들이 다 보여줘? 법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거지. 그런 때도 있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때. 대통령이 민주당이 나오고 제1당도 민주당이고 뭐 이런 때 있었다는 얘기. 자, 어쨌든 요런 부분이 대통령제. 반면에 의원 내각제는 국회의원만 뽑아. 총리를 따로 안 뽑아. 국회의원을 뽑는 다음에 주로 제1당의 우두머리가 뭐가 된다? 총리가. 음. 이 사람 총리가. 근데 이 사람 총리가 인기가 떨어졌어. 이 총리가 물러나. 그러면 선거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제1당에서 우두머리를 다시 뽑아. 그럼 그 사람 또 뭐가 돼? 또 총리가. 총리. 그럼 언제까지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 그래서 대통령 여기서 국회의원이 임기가 끝났어. 그러면 국회의원 선출을 다시 뽑아. 그리고 또 일당의 우두머리가 또 총리가 돼.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의원 내각제라고. 해요. 의원 내각제는 총리하고 제1당하고 뭐해? 한 팀이야, 다른 팀이야? 1팀. 한 팀이야, 한 팀. 그러니까 책임지고 하는 거야. 그럼 의원 내각제면 아, 지금 우리나라 총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저기가 됐겠지. 이재명 대표가 됐겠지. 제1당이 그 더불어민주당이. 아,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우두머리인 이재명 대표가 뭐 이제 전 대표는 사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가 의원 내각제였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따로따로 이렇게 뽑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했어, 대금아?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의원 내각제를 택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 보면 되냐면, 78쪽. 자, 먼저 보수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이 보수주의 이런 거는 특정 이념,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보수주의는 한마디로 현재가 뭐하다? 해고드. 좋다. 그래서 현재를 뭐 하려고 한다? 유지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수죠. 보수적이다. 라는 거는 안 바꿔요, 안 바꿔. 지금 좋아. 지금 만족해. 이게 최고야. 그러니까 뭘 안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수주의자라고. 반대로 보수의 반대는 진보주의자 또는 합의. 개혁주의자. 이런 것들 진보주의, 개혁주의는 현실에 불만이 많아. 아, 그래서 뭐 하자? 새롭게 바꾸자. 뜯어 고치자. 바꾸자.
이게 이제 진보주의, 개혁주의 정당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주의자들 중에서 너무 이제 극단적인 보수주의라고 그래요. 이제 이른바 극우주의 또는 진보주의자 중에서 극단적으로 또 행동하는 것들 극좌주의라고 해요. 극우주의와 극좌주의가 때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게 된다.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이거는 서로 이제 대화하면 통하고 서로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는데 이 극우나 극좌들은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폭력 사태가 유발될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이 경계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극우주의자, 극좌주의자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어, 그래서 진보주의자냐, 극우주의, 극좌주의냐에 따라서 보수냐에 따라서 입장들이 좀 달리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 여성주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은 보수주의일까, 진보주의일까? 진보주의. 진보주의, 보수. 맞지? 진보주의. 진보주의는 페미니즘에 대부분 찬성해요. 근데 보수주의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려를 표해요. 그런 점이 달라요. 자, 아, 그 동성애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을 인정하는 거는 어디?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 진보주의. 보수. 진보주의자. 그래서 성소수자 인정을 해.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지. 애를 낳아 잘 키워야지. 이런 게 우리 보통이잖아. 그 보통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보수주의. 반면에 진보주의는 그런다고 왜 사랑하는데 결혼을 못해. 남자 여자 아니고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뭐 어때?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지. 라고 현실에 잘못된 걸 뜯어 고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긴 한데 우리나라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남북 관계를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 전쟁을 불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누구? 어디? 보수주의. 보수야, 보수. 보수주의 정권.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이제 국민의힘 정권에 들어서면 자꾸 북한하고 충돌하려고. 해요. 그런 점 때문에 걱정을 해서 사람들. 반면 진보주의는 평화통일을 주장.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진보주의고 보수주의는 대부분 국가가 그 치안이나 이런 군대 같은 최소한 것만 하고 다른 건 다 개개인이 자유롭게 알아서 하라고 맡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진보주의는 국가가 더 나서 더 많은 일을 촘촘하게 할 때 우리 사회가 더 안정된 사회로 갈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84쪽에 뭐 나와? 몇 쪽이요? 84쪽. 공산주의. 공산주의. 자, 공산주의. 자, 공산주의하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뭐 민주주의 헷갈리는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인 경쟁터인데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이 안 해?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고 국가 공동체의 소유라고 해요. 즉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 공산주의. 물론 이제 100% 공산주의 나라는 없어. 지구상. 아,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공산주의를 따라가고 흉내내는 그런 나라들은 있지만 100% 공산주의는 어떤 그런 나라들은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학교에서 배웠는데 음, 그게 아니래요. 정확 공산주의가 아니래요. 북한도 뭐 조선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북한도 공산주의에 대한 이상을 갖고 공산주의 가기 전에 자기들은 사회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주의.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 공동의 어떤 그런 소유에 대해서 그리고 평등을 강조해 평등. 자,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아까 말했던 국가 통제, 전제주의로 이렇게 가버리는 등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산주의의 반대는 보통 여기가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유권, 사유재산을 인정해. 사유재산 인정 아주 중요한 문제. 그리고 개인의 자유도 중요시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철저한 경쟁 시스템.
공산주의는 대부분 계획 경제 시스템인데 여기는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자본주의는 더 빨리 이제 손님들을 회전시키고 돈을 벌려고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경제체제. 어느 나라도 100% 공산주의 나라가 없고 어느 나라도 100% 자본주의 나라가 없고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서로의 장점을 본받아서 이렇게 섞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사상 다 얘기한 건가? 네.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대금이나 상하도 나 자신은 보수주의자인 건가? 나는 진보주의자인가? 근데 이제 보수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 보수라서 100%야 돼, 진보라서 100%야 돼, 그런 거 없어. 자기가 사안에 따라서 난 이건 보수적이고 이건 진보적이다. 이런 식으로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대 50인 것 같아. 뭐가? 대금이는? 보수 진보가 50대 50인 것 그렇지. 같아. 근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중도라, 중도. 가운데 길. 저는 그 동성애 빼고 응. 그 진부인 것 같아요. 그 동성애 그 사안별로 다른 것도 있어. 예를 들면 뭐 낙태권. 어? 아예 뱃속에 아이가 생겼을 때 그 낙태권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게 진보주의자. 낙태권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것들이 보수주의자.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슨 책? 세상이 확 달라진 정, 세상에 이야기 봤고, 정치 정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사회교과서에서 계속 배우는 내용, 앞으로도 배울 내용. 배웠어요. 그 그, 3권 그이 책, 권력 분리분 배웠어요.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한 지식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책이었다고 봅니다. 다음 주에는 생명탐험대 시간 다이얼을 돌려라 라는 책이야. 생명탐험대 시간 다이얼을 돌려라 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고생물의 역사,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런 고생대 뭐 중생대 뭐 이런 생물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대금이나 없다요. 상황은 없어요. 그래, 졸업 앨범도 잘 찍고 추억 잘 남기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